위대한 여정이었다. 1300년 전 이 길로 고선지는 1만의 대군을 이끌었다. 빙하의 고개에 올라 파미르곤을 넘어 1만 리를 행군했다. 역사에 남은 그의 이름은 대장군 고선지. 실크로드의 한복판에서 대륙의 운명을 걸머졌던 그는 고구려 유민 고선지였다. 세계의 지붕 파미르고원. 평균 해발 4,000m, 산소마저 희박해지는 곳이다. 고선지가 이끄는 당나라 대군은 747년 여름 파미르고원을 행군했다. 그리고 2009년 여름 취재진은 고선지의 원정로를 쫓았다. 고선지가 공격해야 할 적병 1만이 기다리고 있는 곳, 사르하드 마을이다. 남궁 블락의 성은 까마득한 절벽 위에 있다고 했다. 성은 마을에서 높이 600m의 산을 더 올라가야 있었다. 처음으로 공개되는 1300년 전의 전쟁터. 현지 주민들은 이를 간시르성이라 불렀다. 절벽을 기어올라 성을 함락시킨다는 것이 과연 가능했을까? 불가능한 원정, 불가능해 보이는 전투였다. So it was a tremendous campaign. This is the highest mountains in the world. Only Mount Everest is higher than the mountains in that area. So it was like Hannibal at the time of the Roman Empire. You know, Hannibal who attacked the Romans by going over the Alps. So it was really quite an achievement as a military victory. 고선지의 행군은 아프가니스탄의 협곡에서 멈추지 않았다. 오늘날의 파키스탄까지 이어졌다. 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는 다르코트 고개. 거대한 얼음산이 벽처럼 서 있다. (1300년) 전 고선지는 당나라 대군을 이끌고 군수 물자까지 운반하며 해발 4,703m의 얼음산을 넘었다. 100년 전에도 이 길을 오른 탐험대가 있었다. 영국의 스타인 원정대는 2차례에 걸쳐 고선지 루트를 답사했다. 오렐 스타인, 그는 고고학자이자 탐험가로 20세기 초 중앙아시아 연구에 포문을 연 사람이다. 스타인이 쓴 중앙아시아의 고고학 탐험 보고서 그곳이 아시아.
이 책은 고선지의 원정을 세계 전쟁사의 거대한 위협이라고 표현한다. 고선지의 원정은 한니발과 나폴레옹의 알프스 원정마저 능가한다고 극찬하고 있다. 오렐 스타인에 의해 고선지는 나폴레옹과 동급의 전쟁 영웅으로 서양에 알려졌다. 현장 답사와 연극 끝에 나온 고선지의 재발견이었다. 스타인은 그의 논문과 저서에서 고선지를 중국 군대를 이끈 한국인 장군으로 소개한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시켄트. 이곳에선 지금도 고선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전쟁으로 무너져 내린 성터. 발굴 현장엔 지금도 재가 날린다. Потому что на пол упали сгоревшие. Вот они, на пол упали. А потом на них свалилось мощные своды потолка. И они их раздавили. Вот, и вот это вот. 1300년 전의 상황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성벽유적. 도시는 사라졌지만 그 침공이 얼마나 공격적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Вот он сверху Иза. В 749 году громадная армия китайцев во главе с корейским генералом Гао Сянджи вошла сюда, заняли целый ряд городов и дошли до столицы Ташкента. Столица была взята штурмом, сожжена. И мы видим. 고선지의 이름은 아랍에까지 알려졌다. 중세 아랍의 역사서, 이슬람의 주요 역사. 아랍에서는 고선지를 중국 산맥의 제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أن كوسنزي من القادة العظام في التاريخ وأنه سجل اسمه بحروف من نور في صفحات منطقة شرق آسيا. 고선지의 삶은 중국 서부에서 시작됐다. 한때 번성했던 소욕도시 우웨이. 이곳은 예부터 이민족과의 전쟁이 끝없던 변경도시였다. 고선지가 살았던 8세기, 우웨이는 양주라고 불렸다. 양주는 고구려인의 거주지일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양주의 서쪽으로 고구려인들이 보내졌다는 기록이 있다. 중국 당나라 역사서인 구당서. 구당서는 고선지의 전기를 기록해놓고 있다. 그 첫머리는 고선지가 고구려인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고사계는 하서군의 고위 군인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때문에 고선지는 바로 이곳에서 자랐을 것이다. 당시 하서군의 치소가 여기 무이였다. 하서군 치소의 종루는 지금도 남아있다. 하서는 황하강의 서쪽이라는 뜻이다. 원래 하서도어부가 정식 명칭인데 도어부는 시나 도를 넘어선 대단히 행정구역을 말한다. 고선지의 아버지 고사계는
하서에서 거듭 공을 세웠다. 그는 제2장군이라는 높은 지위까지 올랐다. 고선지가 장군의 길을 걷게 된 계기도 바로 아버지의 영향이었다. 그러나 어린 시절 고선지는 유약해서 아버지 고사기는 걱정을 했었다고 한다. 그 뒤 고선지는 무의를 떠나 서역 깊숙이 이주한다. 아버지 고사계가 하소도호부를 떠나 안서도호부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구차가 바로 그곳이다. 안서도호부로 가기 위해서는 끝이 없는 사막을 넘어야 한다. 오아시스를 지나고 고비 사막과 타클라마칸 사막을 가로지르는 여정. 이것이 바로 수많은 대상들이 목숨을 걸었던 실크로드다. 유약했던 소년 고선지는 아버지 고사기를 따라 이 길을 걸었을 것이다. 죽음의 사막길. 그러나 이 길에 패권을 놓고 수많은 종족과 나라가 전쟁을 벌였다. 실크로드를 따라 고선지가 서역으로 가던 시기는 중국의 국력이 막강했던 8세기. 당나라는 타클라마칸 사막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며 직접 통치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 실크로드의 요충지 쿠차이는 안서도호부가 설치됐다. 천산산맥의 만년설이 녹은 물로 삶이 유지되는 오아시스 도시 구차. 서역을 편안하게 만들겠다는 뜻의 안서도호부는 구차를 중심으로 멀리 중앙아시아까지 통치했다. 서역 분위기가 가득 찬 구차에 고선지 일가는 도착했다. 서역의 낯선 사람과 분위기 속에서 고선지는 적응을 해야 했을 것이다. 고선지가 성장하고 대부분의 일생을 보내게 되는 구차. 당시 서역의 중심지로 번화했지만은 이제는 사막 속 작은 중소도시가 됐다. 시가지 한편에 당나라 시대의 성터가 남아있다. 고선지가 속했던 군대의 주둔지 구차 고성이다. 咱们现在看到的这个城墙啊，是咱们唐代龟兹国国的都城龟兹国城的一个城墙。咱们现在看到的是城墙的是整个的北墙。咱们现在这个城啊，它是在龟兹时候，它不光是龟兹国的一个都城，它还是咱们唐代安西市政，就是龟兹、于田、遂业和苏勒安西市政的那个大都护府，安西大都护府下辖市政，安西大都护府的一个所在地。所以说，等于说咱们这个城啊，它是在唐代的时候是整个咱们中原王朝统治一个西域的一个政治和军事的一个中心啊。 안서 대도호부. 이 성벽 안에는 24,000명의 군사가 주둔하고 있었다.
고선지는 쿠차에서 아버지의 전공으로 유격장군을 제수받는다. 유격장군은 무려 5품의 직위. 서역 전체를 책임지는 절도사가 3품임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관직이다. 불과 20살의 나이에 오른 직책이었다. 고선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기록에 의하면 고선지는 용모가 아름답고 무예에 능했다고 한다. 이런 고선지를 한눈에 알아본 이는 절도사, 부목영찰이었다. 부목영찰 역시 이민족이었다. 티베트계 강족이었던 부목영찰에게 고선지의 출신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서역에서 고선지는 당나라 장군으로 입지를 굳혀간다. 고구려인 고선지. 고선지 일가는 왜 중국으로 오게 된 것일까? 수나라 100만 대군을 물리친 고구려. 그러나 당나라의 집요한 침공에 결국 고구려는 무너지고 말았다. 서기 668년 고구려는 멸망했다. 그 후 당나라는 20여만 명에 달하는 고구려인을 강제 이주시켰다. 고구려인을 당나라로 모두 끌고 가 평양성에는 노약자와 빈약자만 남게 했다. 고구려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고구려인들을 끌고 가버린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인은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나라가 멸망했어도 당에 계속 대항해 이반자가 속출했다. 중국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고구려 보장왕. 그 역시 저항을 계속했다. 이 성말말갈과 연결해서 반당거사를 도모하려고 하다가 발각되어서 당은 재차 보장을 유배를 시키고 함께 기환시켰던 고구려 유민들을 지금의 이제 이 감숙성과 섬성 일부 지역에 해당하는 농우도 지역과 오로도스 지역에 해당하는 하남으로 분산 배치를 하기 위해서 재차 끌고 가게 되십니다. 당나라는 다시 고구려인을 중국 내륙 더 깊숙한 사막으로 배치했다. 고구려인이 안치된 지역 중에 한 곳은 하남의 오르도스 사막 지역이다. 오르도스 사막은 영주 대도독부의 관할이었다. 그 속에 고구려주가 설치됐다가 4년 만에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다. 고구려주와 함께 설치됐다는 고란주, 기련주는 오르도스 사막 주변 모두 인근 지역이다. 하소회랑으로 들어가는 무의 쪽에 자리 잡은 바로 그 지역에 고려주가 설치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고려주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아는 바 고구려주를 중국 사람들은 간단히 고구려를 그 당시 고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려주죠. 고구려주는 오르도스 사막 안에 만들어졌다.
그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있을까? 这个就是八郎庙古城，在这个方向上，它这个城东西方向长535米，南北方向宽呢是518米。 고구려주가 사라진 자리에 30년 후 려주가 등장한다. 이 토성의 잔해가 려주성의 흔적이다. 고구려주는 려주성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천대 역사학과 연구팀은 이 지역에 대한 답사와 연구를 계속하다 최근 이곳이 려주성임을 밝혀냈다. 那么这个利州城这个城池大概25万平方米，那么它能够常住人口应该是上千的，过千的啊。那么它有官衙，有衙署，有驻兵，那么还有肯定还有一些文职官员，那么我想它这个范围里头住上千人是没有问题的。 성토 중앙에는 지금도 사용되는 우물이 있다. 어쩌면 끌려온 고구려인들이 이 우물물을 마시며 지냈을지도 모른다. 고구려인들은 이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 단서가 구당서에 남아있다. 고구려인은 중국의 6개 주의 단결병, 즉 지역 방위군으로 복무했다. 돌골이 밀고 내려오고 토번이 치고 들어오는 상황. 당나라는 고구려 병사를 6개 주에 배치시켰다. 고구려 병사들이 지켰던 6개 주 중에 하나인 난주. 황하 상류에 있는 서역으로 가는 길목이다. 이곳에서 고구려 유민들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나라의 병사로 살았다. 난주를 시작으로 하서회랑이 이어진다. 돌궐과 토번 사이에 낀 하서회랑. 이 길목에 고구려 병사들이 버티고 있었다. 만리장성이 지나는 하소회랑은 북방 유목민족의 공격이 끝없던 곳이었다. 당나라는 고구려인을 그 전쟁에 내몰았고 고구려인은 살기 위해 당의 병사가 되었다. 고구려 유민들로서도 어차피 포로로 끌려와서 뭐 노예적인 삶을 하다가 죽느니 군인이 돼가지고 그 군에 투신해서 그런 하설두랑을 공격하는 유목민족들을 격퇴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신분 향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고구려 유민들로서도 뭐 하설두랑에 투입돼가지고 이제 군인으로 투신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나쁜 선택은 아니었던 것이죠. 당나라가 서역 지배를 위해 안소 도호부를 처음으로 설치했던 교화고성. 지금도 건물의 일부가 남아 당시의 모습을 어렴풋이 짐작케 한다. 교화고성 인근의 아스타나 고분군. 이 지역에 주둔하던 당나라군과 관리들을 안장한 무덤군이다. 무덤 속에선 수많은 유물과 문서들이 출토됐다.
사막의 건조한 기후 덕에 시신마저 썩지 않고 발견되기도 했다. 당나라 시대의 미라, 고선지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다. 미라의 보존 상태는 극히 양호하다. 무덤 속에 부장됐던 흙으로 만든 병사토형. 고선지와 그 부하들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아스타나 고분에선 북정 부도 고요의 묘지도 출토됐다. 그 내용엔 고선지가 안서 도읍으로 이주하기 전 이미 고구려인이 부책임자로 있었다고 전한다. 고요는 고선지와 동시대의 사람이다. 完了，他这儿你可以看到他这是祖父德方两个字，承认他这个安息的副都护，他的父亲玄秀这两个字可以看到玄秀，承认是北庭的副都护，这下面北庭副都护很清楚，可以说真的可以看得到他的祖籍是渤海人。 중국 학계는 묘지에 발해라는 구절이 있어 고요를 고구려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但是作为他们地方老婆都在一块儿，因为他是渤海的，可能老婆祖籍，因为他们姓高的这家人在过去人是很少的，说不上他们是一个家族的，也有可能是的，也有可能，这个就有可能，因为我们这个没有具体的再去做它。 但是把他们有些家谱呀，有些再去查查看看，有可能，因为他是渤海过来的，而且他们这个是高要也是世代都是从吴出生，也是带兵打仗的，这个可能都有关系。 고요의 할아버지와 고선지가 살았던 안서도읍. 고구려인들이 이곳에서 중용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구려 병사들의 힘이 있었다. 또 다른 고구려인 묘지석. 당시 고구려 출신 장수와 병사의 관계를 알려주는 자료다. 고연의 묘지명이 그것이다. 그는 돌궐과의 전투를 위해 여러 주에서 고구려 병사를 선발했다.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각지에서 모집한 고구려군은 고구려 장수와 함께 전장에 나갔다. 고려 유민 출신인 고려는 당에서 무장으로서 활동하는데 그는 각 지역에 분산 배치되었던 고려 유민들로부터 많은 수의 병력을 차출해서 자기 휘하병으로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은 고선지의 경우도 능히 상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고선지 뒤에도 고구려 군사들이 따랐을 것이다. 740년경 고선지는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안서 도부의 소재지 구차에서 타클라마칸 사막을 종단해야 하는 우전진의 진수사로 부임하게 된다. 타클라마칸 한반도의 1.5배, 바람에 따라 100m가 넘는 모래 언덕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곳.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은 고선지의 무대가 되었다.
다클라막한 사막을 나무로 종단하면은 사막에 묻힌 불교 사원이 나타난다. 중국 최초로 불교를 받아들였던 우전국의 유적 라왁 사원지다. 고선지가 부임하던 시기 우전지에는 불교가 번창해 있었다. 고선지가 진수사로 있었던 우전은 지금의 호탄이다. 연중 옥시장이 열린다. 인근 강에서 채취한 옥을 서로 매매한다. 호탄의 옥은 한나라 이전부터 중국과 교역했던 중요 산물이다. 사람들은 여름 우기가 되면은 강물에 휩쓸려 내려온 커다란 옥돌로 일확천금의 행운을 줍기도 한다. (741년) 고선지는 천산산맥을 넘어 원정을 떠나게 된다. 다레부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고선지는 2,000명의 기병을 이끌고 천산산맥으로 향했다. 고선지는 정벌군 구성에 보병을 제외시켰다. 기병만을 이끌고 천산산맥의 능력을 더 빠르게 통과했다. 취재진은 고선지의 행로를 따라 천산산맥을 넘어 키르기스스탄으로 접어들었다. 천산산맥을 넘었으면 유목민의 땅이 나타난다. 유목민들은 지금도 이동 가옥을 짓고 가족 단위로 드문드문 모여 산다. 산맥 곳곳엔 아름다운 초원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한때 돌골족이 머물던 곳이다. 고선지가 정벌해야 했던 다레부는 돌골족의 일파였다. 겨울에도 얼지 않은 이시쿠로스. 이 지역은 한때 중국을 위협했었던 서돌골의 거점이었다. 서돌골은 당에 복속된 후 명맥마저 사라졌지만은 다레부는 계속해서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그들은 쇠엽성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당시 당나라의 서쪽 끝 쇠엽성은 지금의 키르기스스탄에 위치하고 있다. 쇠엽성은 다레부에 의해 점령될 위기에 처한 상태였다. 당은 다레부를 더 이상 묵고할 수 없었고 고선지를 출정시켰던 것이다. 다레부는 쇠엽성을 지나 당나라를 공격하고자 했다.
고선지는 기병을 동원해 능령 안에서 기습 공격을 하기로 한다. 유목민에게 유목 군대가 사용하는 전술을 사용한 것이다. 천산산맥의 험한 기세에 말과 사람이 지쳤을 때 그때가 바로 공격 시점이었다. 예상치 못한 기습에 타레브는 무너졌다. 고선지는 단 2천여 명의 군사로 타레브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후 타레브는 역사의 기록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고선지 최초의 출종 기록이다. 고선지의 승전 첩보는 당나라 황제 현종에게 보고되었다. 다레부와의 승전으로 인해 고선지는 안소 도부의 2인자로 확고히 자리하게 된다. 고선지의 명성은 장안에까지 알려지게 됐다. 고선지의 등장은 당나라로서 반가운 일이었다. 서역으로 뻗어나가던 세계 제국 당나라의 발목을 잡는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7세기부터) (9세기까지) 티베트는 번성했다. 지금은 자치구로 중국에 속해 있지만 토번국으로 불리던 (8세기에는) 당나라 장안성까지 공격해온 대국이었다. 토번은 서역의 패권을 놓고 끊임없이 당과 갈등을 빚었다. 티베트 고원을 통일한 토번은 순식간에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당나라는 공주까지 시집을 보내면서 화평을 구하려 애썼다. 그 이유는 토번의 전투력에 있었다. 그들은 앞부대가 다 죽기 전까진 뒷부대가 나아가지 않는 전사들이었다. 他崛起之后，他就在很短时期之内，他的能量就迅速的跃升和向四周扩散，所以吐蕃也开始将他的触角向外边扩张。那么，其中西域地区是他扩张的一个主要目标。 그러던 중 토번이 소발류를 정복하는 사건이 생기고 만다. 소발류는 당나라가 지배하던 서역의 나라다. 세계 제국을 꿈꾸던 당나라는 중국의 서쪽 나라 서역을 모두 지배하고자 했다. 그러나 토번이 소발류를 정복하자 서역의 20여 개국이 당에게 등을 돌리고 만다. 당 황제는 소발류를 정벌해 토번의 서역 진출을 막고 싶었다. 그러나 이미 세 차례 원정이 모두 실패했다. 그때 당 현종의 선택은 고선지였다. 현종은 고선지에게 10,000명의 군사를 주고 그를 행영 절도사로 임명한다. 他20多岁的时候啊，高先生20多岁就已经做到将军，
说这个他这样提拔的很快，说明他这个立功很多，军功很多。因为经常打胜仗嘛，这样就朝廷就很信任了啊，说就把这个讨伐小波吕国的重任呐，没有交给节度使，而直接交给节度使下的这个都指兵马使高献之，说明对他非常信任了啊。 행영 절도사 고선지, 안서 도부의 임시 절도사격이다. 일만 군대의 통제권을 갖게 된 고선지는 보병까지 기병으로 만들었다. 모든 보병도 말을 준비케 했다. 高仙芝是唐朝的第1号将领，啊，他的安西兵是中国精兵之最。当时记载，安西步兵每人都有2匹马，他自费买马，他的也比较富裕。骑兵起码都有2匹马，一匹马是战马，另一匹备用马。那个此他就全国没有一个第2个边疆有这样的制度，百战百胜，所以。 747년 봄, 고선지는 안서 도부의 치소 구차를 떠난다. 총령 수착에서 50리국을 거쳐 아프가니스탄의 와칸 계곡을 지나 소발률에 이르는 일만리 대장정이었다. 세계의 지붕 파미르 고원을 넘어야 하는 원정이었다. 쿠차에서 출발한 지 55일째. 파미르 고원을 오른 지 20일 만에 고선지는 총령 수착에 도착했다. 총령 수착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타시쿠르관이다. 당나라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중국의 서쪽 끝 도시다. 타시쿠르관에 남아있는 석두성 유적. (1300년) 전 고선지는 소발률 정벌에 앞서 이 석두성에 잠시 머물렀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채비를 단단히 했을 것이다. 고선지는 이곳에서 긴장감을 이겨내며 두려움과 마주섰을 것이다. 석두성을 벗어나면 본격적인 파미르 고원의 행군, 지옥의 원정길이 기다리고 있다.